우체국에 통장을 만들러 왔어요. 6개월 이상. 거주가 확인되어야 은행 체크카드를 만들 수 있어요. 지금은 알바비, 월세, 학교 입학금, 자동 출금을 위해 통장이 필요해서 급한 대로 만들러 왔어요. 저희 집에서 역까지는 걸어서 7분 정도 거리예요. 와중에 자전거 길로 걷고 있네요. 부끄럽지만 계속해서 이어나가 볼게요. 파파스라는 약국이에요. 일본의 약국은 약뿐만 아니라 다양한 생필품까지 구매할 수 있어요. 저도 첫날 급한 대로 여기서 샴푸, 칫솔, 치약 전부 구매했어요. 여기는 신미카 와시마역이에요. 고즈넉하니 아주 좋아요. 니포리역 바로 옆이고 우에노역은 두 정거장이면 갈 수 있어요. 나리타에서 스카이라이너 노선이라 공항 가는데 유리해요. 우리 역 참 이쁘죠? 이제 학교 다니는 제 일상을 공유할게요. 평일은 보통 9시에 기상해요. 오후 1시에 수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불을 정리하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요. 아, 그리고 불을 얼른 켜줄게요. 어두운 걸 무서워해서요. 빨래를 할 거예요. 아침부터 무슨 빨래 컵세비야 하시겠지만 실은 어제 까먹고 자버렸어요. 너무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빠르게 넘어갈게요.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이제 밥을 해볼게요. 저는 아침밥을 먹어야 몸이건 머리건 제대로 돌아가는 스타일이라서요. 밥솥은 저기 있지만 코드가 침대 쪽에 있어서 침대 밑에서 밥을 해야 해요. 제가 어릴 때부터 엄마보다 밥은 잘한다는 소리 듣고 자랐는데 어디 한번 솜씨 뽐내볼게요. 쌀통도 제가 니톨이라는 매장에서 보고 샀어요. 어때요? 잘 안 보인다고요? 괜찮아요. 그냥 귀엽다고 해주세요.
어때요? 간단하죠? 한 40분 정도 뒤에 맛있는 밥이 완성돼요. 자, 이제 빨래가 얼마나 남았는지 보러 가볼까요? 샤갈 이제 빨래하고 밥이 되고 있는 동안 공부를 해볼게요. 아직 일본어 공부를 한 지 6개월밖에 안 돼서 유창하게 하기는 어렵지만 한자부터 문법 회화 매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7월 편입생이라 같은 반 친구들 수준에 맞추려면 더 열심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영상 잘 찍히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해 볼게요. 반복해서 쓰면서 공부하는 게 제일 좋다곤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공부를 하다 보니 어느새 빨래가 다 돌아갔네요. 야무지게 널어볼게요. 저는 보통 옷을 입을 때 오버사이즈를 선호해요. 하지만 우리 집 세탁기는 저의 오버사이즈, 옷을 감당하기엔 너무 작고 소중하기 때문에 빨래는 2, 3일에 한 번씩 하고 있어요. 이불 같은 큰 빨래거리는 집 앞에 코인 세탁소가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어요. 다음에 집 주변 소개 브이로그를 만든다면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밥이 거의 다 됐으니 식사 준비를 해볼게요. 한국 편의점만큼 일본 편의점도 유명하죠. 간편식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수많은 일본은 차원이 달라. 병 중에 일본 된장국은 차원이 달라 병이 있죠. 흔히 미소시루국이라고 하는데 마트에서 세상 만들기 편하게 파는 거 있죠. 국그릇에 담고 뜨거운 물만 부어주면 끝이에요. 어때요? 간편하죠? 아침은 간편하게 덮밥으로 가볼게요. 밥이 완성됐어요. 포스폿을 맛있겠네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학교 가기 전 저녁 식사 총 2끼를 먹을 수 있어요. 아침치고 밥이 많죠? 맞아요. 영상 찍는다고 한번 나대봤어요. 평소에는 저렇게 안 먹어요. 아침은 거지처럼 저녁은 집 주변 맛집 찾아다니느라 귀족처럼 먹고 있거든요. 요즘 인스타 릴스에서 자주 보이는 라유라는 제품인데 종류가 많더라고요. 돈키호테에서 유명하다는 것도 사서 먹어봤는데 너무 기름져서 제 스타일이 아니었고 기름이 적은 후리가케 느낌으로 이 녀석이 좋더라고요. 이건 돈키호테에서 안 팔고 식자재 마트에서 구할 수 있어요. 완성이에요. 이제 아침밥상 공개할게요. 저는 사실 한식 없이 못 사는 사람은 아니라 김치 없는 밥상도 괜찮거든요. 근데 또 부모님께 밥 먹는 사진 보낼 때 김치는 먹으라 하도 잔소리를 하셔서 사왔는데 처음에 먹었을 때 너무 맛없어서 버릴까 하다가 냉장고에 방치해뒀더니 자체 숙성이 된 건지 맛이 좋아졌어요. 세상 개이득이에요.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설거지를 해야겠죠? 일본 오기 전 카페 아르바이트를 하며 갈고 닦은 설거지 실력 보여드릴게요. 식사도 했으니 본격적인 학교 갈 준비를 할 거예요. 이 와중에 폰을 놓지 못하는 습관 한심해요. 혼자 사니까 적적하더라고요. 여름에는 머리를 짧게 자르고 다니는 편이라
준비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아요. 레이저 제모 너무 하고 싶었는데 친구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런 마음 싹 사라져요. 면도를 하고 로션을 발라줄 거예요. 역시 남자는 올인원이죠. 올인원은 신이에요. 헤어드라이기는 바람 소리는 기똥찬데 뜨거운 바람이 안 나와요. 한국에선 보통 2, 3분이면 마르는데 이거는 5분이나 붙잡고 있어야 해요. 일본은 아시다시피 너무 덥고 햇빛이 세서 선크림을 안 바르면 제가 야끼니꾸가 돼버릴 거예요. 선크림 선스틱 모조리 발라줍시다. 자, 이제 나가볼까요? 옷은 좋아하는데 신발에는 크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신발 신기도 싫을 정도로 덥기 때문에 요즘 크록스 애용하고 있어요. 촬영날 다행히 구름이 끼어 있고 날도 선선해서 가방에 선풍기를 집어넣었어요. 우리 집 다 좋은데 계단이 좁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요. 이사 첫날에 박스 옮기느라 죽는 줄 알았어요. 원래 택배 아저씨가 올려주신다 했는데 너무 죄송해서 같이 옮겼더니 아저씨가 웃으며 감사하다고 했어요. 당당하게 찍기엔 맞은편에서 사람이 올 때마다 혹여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시선이 느껴지는 바람에 살짝 잡무빙을 줬어요. 요즘 동네 골목에서 아침밤 낮 할 거 없이 공사를 하고 있네요. 더운 날씨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은 12시 50분이고 학교 가는데 얼마나 걸리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학교는 미카와시마역 바로 옆에 있는데 전철을 타면 같은 노선이 아니라 개손해고 버스를 타자니 한정거장은 좀 아쉽고 해서 살도 뺄 겸 걷고 있어요. 사실 오늘이 시원해서 망정이지 그동안 너무 더워서 학교 가는 길에 그냥 이대로 쓰러졌으면 좋겠다 생각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오늘 날씨에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너무 재미없게 앞으로만 가는 것 같아서 뒤늦게 깨닫고 좌우 뒷무빙 한 번씩 쳤어요. 저기 보이는 캔두라는 곳은 샤쿠엔샵. 한국말로는 백엔마트, 쉽게 말해서 다이소 같은 곳이에요. 백엔샵이라 해서 전부 백엔은 아니고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다이소처럼 막상 가면 살게 생각 안 나서 그냥 에어컨 바람만 쐬다 나온답니다. 아, 깜짝이야.
눈치챈 사람 있나요? 우리 집 주변에는 일본 3대 편의점이 도보로 5분 내 전부 있어요. 편세권, 야르, 로손, 패밀리마트, 세븐일레븐이요. 사실 편털에는 재능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지금까지 재밌게 봐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일본 편털 팁 좀 알려주세요. 맨날 먹는 것만 먹어서 슬슬 질리기 시작했거든요. 신미카와시마역을 지나쳐야 해요. 미카와시마. 신미카와시마는 다른 역이고요. 용산역, 신용산역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지금 앞에 분과 걷는 템포가 똑같아서 이대로 가다간 이분 화보 촬영집으로 바꿔야 할 것 같아요. 자전거가 지나가면서 함께 추월해 볼게요. 성공했어요. 지금 오른편에 보이는 빨간 간판은 스키야라고 하는 일본 3대 규동 체인점이에요. 그 외에는 요시노야, 마츠야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요시노야 규동이 맛있더라고요. 규동 말고도 카레 장어 덮밥도 계절 특선으로 판다는데 여행 오시는 분들도 한번 드셔보세요. 여기는 마찌야라고 하는 곳인데 시노쿠보와는 다른 느낌의 한인타운으로도 알려져 있죠. 건너편에 돼지고기집 도야지도 보이고 갈릴라 교회도 보이네요. 처음에 왔을 때 한국말 보여서 너무 반가웠어요. 아참 저는 불교입니다. 이제 절반 넘게 왔으니 모두 화이팅 해봐요. 사실 제 MBTI는 ESTJ이긴 한데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다가가는 걸 좀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친해진다면 한없이 다가가지만요. 7월 첫 수업 들어갔을 때 외국인이 너무 많아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어요. 다행히도 홍콩에서 온 티라는 친구가 살갑게 다가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20살이라는데 저한테 한국말로 형아야 형아야 하는 게 너무 귀엽더라고요. 얼마 안 돼서 짱친 돼 버렸어요. 방학에 같이 만나서 놀았으면 좋겠네요. 한국말을 알고 공부하는 게 한국인 여자친구가 있어서라는데 사실 티는 안 냈지만 너무 부러웠어요. 저도 일본인 여자친구가 생긴다면 일본어가 빠르게 늘 수 있겠죠? 모두 응원 부탁드려요. T 상과 빠르게 친해지고 얼마 안 돼서 반 친구들이 하나 둘 다가와주기 시작했어요. 하나하나 물어보니 말레이시아, 중국, 이탈리아,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왔더라고요. 심지어 중국인 친구이지만 저랑 똑같은 곽씨도 있었고요. 선생님께서는 같은 하늘 아래 두 곽상은 있을 수 없다고 하셔서 제가 양보하고 저는 반에서 태환상으로 불리고 있어요. 아, 물론 한국인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친해지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한국에서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었고 정말 드라마에 나올 법한 최고 수준의 교육을 경험해본 건 아니지만 제가 배운 한국의 수업과 지금 일본에서 배우는 수업은 정말 다르더라고요. 어디가 더 좋다, 나쁘다를 가르자는 건 아니고 지금 배우는 수업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와 느낌을 준다고 해야 할까요? 예를 들자면 여기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스피치 대회를 해요.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반 친구들 앞에서 발표하고 잘하는 친구는 반대표로 나가기도 해요. 아무튼 즐겁게 수업받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떠들다 보니 학교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공사 때문에 돌아가긴 해야지만요. 사실 이때 땀이 엄청 나고 있었는데 얼마 안 남기도 했고 시원하다. 내뱉은 이상 남자가 선풍기를 꺼낼 순 없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니까요. 저 멀리 미카와시마 역도 보이기 시작하네요. 학교 바로 앞이라 전철이 지나갈 때마다 교실이 흔들려요. 거짓말 같죠? 와보세요. 이건 제가 힘들어서 흔들리는 거예요. 한 시 5분 약 15분 정도 걸렸네요. 이것으로 제 첫 번째 일본 워홀 브이로그를 마치겠습니다. 사실 롱폼 영상 편집이 처음이라 매끄럽지 않았음에도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반응이 좋으면 물론 기쁘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꾸준히 일본 생활에 대해 촬영하고 올려 혹여나 일본 워킹 홀리데이를 꿈꾸고 있는 분들이나 일본 여행을 고민 중이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꾸준히 노력하다 보면 제 영상 편집도 늘지 않을까요? 그런 저의 성장 스토리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도쿄 워홀생 곽태환이었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